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고요. 아마 이게 방송이 또 좀 늦게 녹음이 됐는데요. 좀 방송을 일찍 해달라라는 어떤 요청이 좀 있는데 본의 아니게 좀 회사 일이 있다 보니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황과 보조지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담배 대신에 흔히 아이코스라고 하는 그 쪄서 피는 담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으로 좀 바꿔봤는데요. 일단은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새해 들어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좀 담배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끊자라는 거는 좀 겁나서 못하겠고 일단 냄새라도 없애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이 아이코스라는 담배로 바꿨는데 일단 냄새가 진짜 안 납니다. 안 나고 심지어 원래 담배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고 아마 올해 담배를 잘하면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몸에서 냄새가 안 나니까요. 좋더라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냄새가 많이 났었나 봐요. 저한테 담배 냄새가. 그래서 그랬는데 담배 냄새가 안 나고 나서부터 본의 아니게 와이프가 저에게 이제 뽀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뽀뽀를 많이 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냄새가 안 나서 이제 뽀뽀하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꼭 뽀뽀하려고 담배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시황 이야기를 하면 일단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저에게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정해진 차트의 세팅은 없어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를 다 써보긴 했겠죠. 저 역시도 어, 해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세팅은 항상 조금씩 달라지는 게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흔히 많이 보는 뭐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은 20일 이동평균선과 궁합이 맞지만 또 어떤 종목은 30일 이동평균선이랑 궁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나의 차트 세팅을 좀 바꾸고 보조지표들도 바꿔가면서 하지만 큰 원칙들 뭐 좋은 회사를 고르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건 변하진 않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를 동시에 보는 거. 그리고 가장 좀 안 보일 때는 밑에 이렇게 보면 이 아래가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량을 많이 올려놓고 봅니다. 뭐냐면 흔히 보통 거래량을 볼 때 사람들이 이 밑에 이만큼만 놔두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거래량을. 근데 저는 거래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올려놓고 실제로 거래량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센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거래량을 이렇게 하고 볼 때랑 이렇게 하고 볼 때랑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과 주가가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거래량 주가만큼 거래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반씩 보는데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조금 달라지게 보이는 것이 생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이렇게 꼭 보고 일단은 조금 일단은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월간 차트는 왜 보냐, 그쵸? 라고 하고 주간 차트는 왜 보냐, 일간 차트는 왜 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제가 보는 월간 차트는
추세를 보기 위한 겁니다. 추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월간 차트상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안에서 뭘 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타를 하든 뭐 중장기를 하든 월간 차트가 살아있지 않는 종목에서는 아예 매매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월간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으면 우상향한다든지, 그러니까 월간 차트를 봄으로써 속임수들을 조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주로 많이 봅니다. 거래량.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주 메인이 되는 것은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월간 차트, 주간 차트.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월간 차트에서 이게 보면은 환경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전에 제가 고객들에게 이렇게를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간 차트를 보고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도 보는데요. 이것은 편한 대로 이겠죠. 중요한 거는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를 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환경 설정에서 지표 설정 누르고, 제가 오늘은 조금 차트가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해보면, 모멘텀 지표에 보면 일단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고 적용,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말고 이쪽 부분을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 쌓아놓고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월간 차트를 볼 때는 적어도 한 캔들을 한 100개 정도를 놓고 보면 좀 적당합니다. 이건 회사가 짧으니까 뭘까요?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100개 정도. 그리고 주간 차트도 100개 정도. 일간 차트도 뭐 적어도 100개 정도는 봐야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일단은 추세라고 하면 추세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추세. 제가 이것을 월간 차트를 확대해서 볼게요. 거래량을 살짝 한번 낮춰서 조금 그림이 잘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했을 때 추세, 이게 만약에 추세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 주가를 더블 클릭해서 종가선 차트로 한번 바꿔 보십시오. 종가선 차트. 그러면 좀 추세가 보이나요? 혹시 안 보이시면 추세란 건 별거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추세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져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추세겠죠. 요 부분을 이제 상승 추세, 이 부분을 하락 추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약간 월간 차트이다 보니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받는 거죠. 그것을 이제 MACD 오실레이터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이런 거죠. 요거 하나하나의 캔들이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 이렇게 내려가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횡보, 하락, 상승, 상승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보조지표라는 것을 설명드리려면 단계가 있거든요. 보조지표를 이해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쓰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뭐 윌리엄
그 퍼센트 R이라는 그 지표를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엔벨롭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어, 엘리엇 파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다우라는 찰스 다우의 책을 봐야 되는 것처럼 약간의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내용이 사실 좀 깊고 거의 산수, 수학이라기 하기보다는 어떤 좀 산수거든요. 근데 좀 내용이 되게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거라서, 예전에는 보조 지표가 흔하지 않을 때는 일일이 계산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차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안 하게 돼서 좋긴 하죠. 하지만 원리는 알아두면 좋은 건데요. 그거의 원리도 한번 좀 시간 할애를 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선, 이 아래 단계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고 싶다면 뭐 사실은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월간 차트 상에서 이, 이 부분, 이 부분에서만 한번 주식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인 거겠죠. 이것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거 보조지표를 더블 클릭 해서 전값 기준으로 바꿔서 적용 확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죠. 요 월간 요 구간 안에서 이 빨간색 부분에서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빨간색 안에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 최근에 이런 종목이 셀트리온이 그렇죠? 셀트리온 보면 어때요? 월간 차트 상 안에서 보면 요때부터 몇 달 동안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이게 보면은 9월 달로, 잠시만요. 이때가 2017년 9월 달부터는 셀트리온은 계속 추세는 우상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우리의 원칙은 월간 차트에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안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 종목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간 차트를 보겠죠. 주간 차트는 이런 겁니다. 주간 차트는 요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초입 단계.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우상향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 차트에서는 눌림일 때 관심, 그리고 눌렸다가 이제 딱 상승 시작할 때 이제 매수 구간 인 겁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일간 차트에서는 이 보조 지표가 눌릴 때, 눌리고 극복할 때 매수 어떤 타이밍이 나오기도 합니다. 타이밍들이. 근데 이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보조 지표를 보통 사람들이 일간 차트만 본다거나 주간 차트만 보는, 주간 차트는 잘 안 보죠, 사람들. 월간은 더 안 보겠죠. 근데 보조 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간 차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고요. 그리고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일간 차트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원상복귀 해볼게요. 다시 원상복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셀트리온은 9월 달부터, 9월 달이면은 요때였죠. 저희도 요때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죠? 요때부터 시작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9월달, 이 9월달이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네요. 요때.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요때네요. 요때. 요 당시 때. 이거를 체크해 보면 뭐 대충 해볼게요. 요 당시 때 9월이면은 요 당시네요. 요 당시. 이 당시부터 이렇게 봐야죠. 이때부터 정말 우상향을 했고, 그쵸? 이때부터 나는 주간 차트에서 매매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똑같이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월간 차트 상에 이렇게 대놓고 위에 보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지표가 똑같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면 월, 주, 일 다 똑같은 차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9월부터라고 했죠. 9월달 이게 지워졌나? 9월달 이 언저리부터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식 중에 요런 부분들이 있죠. 요런 부분들, 이 빨개졌다가 색깔이 바뀌는, 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파란색 구간을 아예 눌림목 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 이거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이해하자는 거죠. 우상향 할 때 주간 차트에서 이런 눌림목들이 생긴다. 이것을 차트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보조지표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떤가요? 지금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죠. 이 구간 동안에. 근데 다시 색깔이 빨개졌죠. 그러면 다시 눌림을 극복했구나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거겠죠.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됐던 건데, 이거를 요 부분을 딱 떼어서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었겠죠. 이 주간 차트를 떼가지고 딱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변동들이 있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 상에 이렇게 크게 가는 것이 주간 차트에서 보면 일자는 아니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자리들을, 혹은 이렇게 극복하는 자리들을 눈으로만 보면 헷갈리니까 보조지표를 이용하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괜찮죠. 요것만 봐도 월간 차트에서 우상향하는 건데, 이렇게 눌림목 자리들이 요럴 때 잘 째려보고 있다가 일간 차트에서 타이밍을 딱딱 잡는다 라는 방식입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보면 파라다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파라다이스는 어떤가요? 과거부터 쭉 이제 우상향의 어떤 기조가 나왔죠. 근데 주가는 아직은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왜냐면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넘어설 때 매매해도 된다라고 했죠. 요 원저리부터 시작이었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눌림도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다가 이번 달에 들어서 좀 크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보조지표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뭐냐면 눌렸을 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에서 빠져나올 때는 이런 거겠죠. 월간 차트 상에서 하락할 때, 보조지표가 하락할 때, 주간 차트에서 보조지표가 상승할 때는 물린 거를 털어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익 실현하는 그런 거겠죠. 이런 거잖아요. 월간 차트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주간 차트는 이렇게 가는 모습을 잡는 거잖아요. 요런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것들이, 요런 자리들 거꾸로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락할 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보통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누군가는 고수는 음봉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레전드였던 사람들은 어, 양봉일 때 샀습니다. 주식을. 그리고 음봉일 때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팔았고. 그래서 안전한 방식은 이겁니다. 이게 눌리고 극복할 때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쵸? 추세가 꺾일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여기서 샀든 여기서 샀든 간에 내가 정한 어떤 일정 목표가 있으면 먼저 이익 실현하는 것도 훌륭하고요. 꺾이기 전에 이전에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가장 훌륭하겠죠. 근데 가장 어렵겠죠, 방식은. 그렇죠? 요 정도. 그래서 사실 보조 지표가 수없이 많아요. HTS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 보조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연산은 지금은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주간 차트상 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파라다이스. 월간 차트에서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죠. 시작됐을 때 내려가는데 볼록 튀어나오는 요 자리는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물린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자리였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까지는 하락이죠. 이런 자리.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괜찮나요? 이 이야기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네오팜. 사실은 이 종목을 어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것을 뭐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건 다 좋죠. 당연히 다 좋은데 다 빼고 그냥 MACD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회사의 MACD가 요렇게 딱 선을 걷을 때 이 회사는 요때부터 우상향이 시작된 겁니다. 일단 그 구간이 주간 차트로 보면 요때입니다. 요때로 요 구간, 그죠? 요 10월 정도인데요. 이때부터 돌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요게 요렇게 올라오는 요때부터 관심을 가져야죠. 관심을 갖고 사실 요때 매수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넘어설 때, 요 넘어서는 구간이 11월이네요. 11월. 그러니까 요때 요 구간 뭐 7, 8월, 9월, 10월 요때 이게 전환되려나 하고서 계속 째려보는 겁니다. 째려만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처음으로 탕 바뀔 때 11월 달. 11월 달이면 언제냐면 요때가 되겠네요. 요때. 체크해 볼게요. 요때거든요. 근데 요 자리가 11월 정도면 일간 차트로는 무서운 자리예요, 사실. 일간 차트로 보면 11월이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요 자리 정도로 요 자리 정도로도 보일 수 있겠네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게 오른 듯한 모습이 보여서 손이 잘 안 나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원상복귀하면 약간 어제가 잘하면 어제가 요런 모습이었죠. 요런 모습에서 잘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운이 좋아서 한번 맞춰 본 거겠죠. 일단은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월간 차트에서 우상향할 때, 그쵸? 우상향할 때 우리는 이때부터 매수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눌리는 자리에서 극복하는 자리, 그것이 어제였다라는 겁니다. 그쵸? 어제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명쾌하게 하나만 더 지표를 깔아서 봐볼게요. 사실은 그 MACD라든지 제가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를 한번 깔아볼게요.
어, 스토캐스틱 슬로우 더블 클릭해서 그냥 적용 확인. 제가 지금 보조 지표들의 어떤 수치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꾸지 않고 기본 수치로 놓고 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할 때는 어,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일단은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냥 제목만 한 말씀드리면,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failure, 그죠? 혹은 뭐 어떤 뭐 실패, 어떤 뭐 속임수에 관련한 어떤 방식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매수, 과매도, 과매수, 뭐 과매도, 이것들을 보기 위한 건데요. 가장 보조지표의 꽃은 다이버전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페일러의 어떤 스윙들,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에 대한 매수 타이밍들, 이것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어려운데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스토캐스틱 요거만 한번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조금 진하게 해서 조금 진하게 하고 두께도 조절하고 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옅은 선, 느린 선을 일단 빼볼게요. 빼고 빨간 선만 진한 선만 봐볼게요. 봤을 때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이게 두 줄이 거 있는데 잘 안 보실 거예요. 이 선을 잘 봐야 돼요. 이 선을 잘 봐야 되는데,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요런 자리들입니다. 요런 자리들. 요렇게.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까지 가야 되는 것을 실패하는 것들. 이렇게 쭉 가다가 뚫고서 이렇게 색깔이 진해져야 되는데, 진해지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것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죠. 상승할 때는 이렇게 가죠.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가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 지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확 빠져버리는 거. 여기서 이렇게 실패가 나오는 것들. 이런 자리에서 그 아래 보면 주가가 급락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급락.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서, 그럼 매수는 언제가 좋으냐? 더 빠지지 않고 들어 올라갈 때, 여기 초입 혹은 여기를 돌파하는 요 단계가 매수 자리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매도는 이런 자리가 되겠죠.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을 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지표를. 그랬을 때 한번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잘 뭔가 좀 예제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요 구간에서 보면 일단은 여기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우하향하게 되죠. 요 선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구간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구간이 한 이 정도 구간 안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안에서 이 스토캐스틱이
그러니까 우상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요 자리를 보자는 거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급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MACD는 계속 아직 매수하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그쵸? 요 구간에는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한 2년 반 정도를. 그쵸? 요런 자리들이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들. 비슷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SK 하이닉스. 얼마 전에 우리의 대장주였잖아요. 작년에는,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들.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보면 이게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보면 월간 차트입니다. 그랬을 때 MACD가 여기서 전환이 되죠. 요 구간 전환이 되죠. 그 안에서 사실 이 이전에 벌써 요렇게 위험한 구간들이 나오네요. 벌써부터. 그쵸? 그럼 사실 이때부터는 아, 이 주식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이 아니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승할 때 제가 월간 차트가 상승할 때 주식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주간 차트든 일간 차트를 보는 건데 추세가 우상향할 때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추세가 우상향할 때 보조지표 1, 보조지표 2를 사용할 때 추세가 우상향할 때는 상승 시그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상승 시그널. 그리고 추세가 하락할 때는 하락 시그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면 추세가 하향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여기에서부터 엄청나게 SK하이닉스는 사실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 여기가 가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비슷한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디오? 디오가 과거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보면은 전환이 되는 구간이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요 자리. 그쵸? 아주 위험한 자리였죠. 근데 스토캐스틱은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꺾이는 게 조정인지 뭔지 잘 사실 알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를 때 스토캐스틱으로서 아 위험했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한 두어 개만 월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주간 차트랑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죠? 요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토캐스틱이 가장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에요. 빠른 편이고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이 지표는 현재 14라는 기준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수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요. 쓰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보통 스토캐스틱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MACD 지표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MACD는 그냥 추세만 보는 걸로 생각하시고 스토캐스틱으로서 아 위험했구나, 매수구나 이런 거를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일단은 보면은 요 구간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좀 보입니다. 추세도 꺾이기 시작했고 여기도 약한 그쵸. 만약에 여기 이게 반등했으려면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쵸. 삼성전자는 이 월간 차트가 꺾인 차트는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등하려고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삼성전기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는 어떤가요? 이거는 벌써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요 모습이 조금 특이하죠. 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거는 주간 차트에서 보면은 훨씬 잘 보이는데요. 이건 아주 급락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주가는 많이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도 꽤 횡보하는 모습인데 이게 많이 꺾였죠. 이거는 한번 급락이 나와야 한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명했던 종목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선전기도 봤고 최근에 BH가 많이 빠졌었죠 한번. 이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면 여기도 비슷하네요. 여지없이 추세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는데 요 부분에서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이 한번 출현했네요. 그죠? 시장은 고점이구나라는 것을 월간 차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요런 추세 안에 들어간 하향 추세에 접어든 월간 차트상 하향 추세의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방식은 매수 매도 방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그 기준 라인 위에서만 하자라고 했던 것도 초보 투자자들은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뭐 전문가들은 알아서 하시겠죠. 이 아래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도 공격할 수도 있고 방식은 많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는 이 영선 기준을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한 1년 반 정도거든요. 이 상승 추세가.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를 한번 보면은 하락 추세는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하락 추세라면 뒤집어서 상승 추세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보통 이 전저점보다 여기가 약간 올라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많아요. 보면은 요런 구간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구간들이 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크게 보면 한번 어떤 신호가 살짝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눌리고 다시 가는 전형적인 요런 계단의 모습을 띄우고 있죠. 그때 요런 단계에서 사실 신호가 좀 일찍 나오긴 한 겁니다. 나오긴 한 건데 이것을 주간 차트, 일간 차트로 보면 수긍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번 통일해 볼게요. 다시 오늘 시간이 좀 길어도 이거는 그래도 기초적인 거니까 좀 하겠습니다. 월간, 주간, 일간 차트 이 보면은 한번 이제 저희가 예전에 매수 매도했던 것들로 타이밍을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뭐 하나투어 OCI 한번 해볼까요? 저희 갑자기 기억나네요. OCI 월간 차트로 일단 헷갈리니까 월간 차트로 한번 구간만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요 구간 또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내려왔다가 눌렸다가 요 빨개지는 요 구간 요 구간이 있네요. 요렇게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요때 매수를 했다든지 이때 매수를 했다든지 요때 매수하는 요렇게 정해지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요때 매수하는 요때라면 이렇게 보면 요 단계겠죠. 요 구간에서 매수 요 구간에서 매수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지만 그래도 금방 꺼졌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들 사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 했다면 수익이 뭐 낮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과거의 요 자리 한번 볼까요? 요 자리 요 자리 근데 요 자리 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오실레이터는 조금 더 일찍 고개를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락했던 종목이 엉덩이가 들어 올라가는 요 구간을
봤다면 대기하고 있다가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보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여기 구간이 있었죠. 요 구간, 이 구간을 보면 다시 그려볼게요. 좀 크게, 좀 널찍하게 보면은 이 구간도 비슷하지만 좀 컸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구간. 그렇죠? 요 구간이 요 구간부터 아마 매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마지막 최근 구간을 보면 여기 다시 이 밝은 구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월간 차트에서 보면 적어도 요 구간이겠죠? 요 구간. 요 구간이면 요때네요. 요때.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여기가 거의 비슷하죠. 요런 경우가 있는데요. 요런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간인 거고, 안전하게 여기보다 좀 올라갔을 때 요런 자리 혹은 여기를 돌파하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혹은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MACD를 확인하면서 이제 같이 돌아 나가는구나를 확인했다면 한번 매수해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 이것이 월간 차트 상에서는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OCI는. 그죠? 요즘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주간 차트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원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요것을 종목 하나를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하다 말았던 하나투어라는 걸 해볼게요. 조금 더 확대를 좀 해보면 월간, 주간, 일간입니다. 일단은 한번 우리의 그것은 여기죠. 이렇게 돌아 나가는 순간을 잘 포착하는 거였죠. 요 구간이었겠죠. 요걸 한번은 거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게 첫 번째 올라갔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매수를 안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갈 때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겠죠. 한 번, 두 번. 요때부터 매수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요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가요? 다시 뒤집어 보면 하락할 때 패턴처럼 약간 위험한 자리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자리로 좀 보이고, 이 자리를 확대한 것이 요 자리거든요. 주간 차트. 그러면은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갔는데 실패.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보조지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차트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죠. 이거는 급락을 곧 부릅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표가 우선입니다. 지표. 요때는 매도. 그러니까 요때 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나왔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볼까요? 삼성전자 어때요? 삼성전자는 벌써 주간 차트, 이때가 언젠가요? 잠시만요. 요때가 10월달. 이때부터 마지막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요 월간 차트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냐면
이 구간부터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거가 언제인지 기억나시죠? 삼성전자를 언제 매도했었냐면 요때 매도하고 살짝 오르고 쭉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주간 차트로 볼게요. 이 보면은 주간 차트상에서는 월간 차트에서는 이렇게 무서운 모습이 나왔고 주간 차트에서는 조금 더 확대된 게 완전히 하락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매도를 적어도 해야 되는 구간은 요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무서운 게 차트는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위험한 신호가 나오면서 급락하는,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보다 보면. 그래서 보조지표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걸 꺼려하는 이유가, 보조지표는 보조예요. 보조. 그러니까 보조지표에 너무 함몰되면 가장 중요한 주가와 거래량을 보지 않거든요. 주가와 거래량이 1순위고요. 그 다음 보는 것이 보조지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연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 자세히 본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가와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허무맹랑한 혹은 말이 안 되는 어떠한 자리에서 나 들어가서 고생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조금 걸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간 차트로까지 좀 보고 싶은데요. 일간 차트에서는 보조지표를 사실 안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보조지표를 보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간 차트 여기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뭐 해볼게요.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지표와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보조지표를 같이 보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제가 한번 꼭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주간 차트, 월간 차트가 핵심이란 겁니다.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여기에서 수익은 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거의 1등처럼 올랐던, 오늘 나의 날이야 라고 뭐 하는 식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면 이런 보조지표가 나오지 않아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를 보는 연습이 더 많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이거겠죠. 이 보조지표가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어야 돼요. 반드시. 이 뚫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뭔지 알죠? 이 구간 위험한 자리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요때 매수를 했잖아요. 요때 매수를 했고 며칠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금 그렇죠. 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사인을 줄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제 코스닥을 봤네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떤가요? 월간 차트를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를 보면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분명히 코스닥에서는 그날이 나왔다. 근데 코스피에서는 아직 아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변동성도 자꾸 커지는 것 같고, 코스닥에서 그날이 나와서 원칙대로 매수는 했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다. 그래서 비중을 아직은 많이 실진 않았다. 현재 저희 주식 비중이 28%가 맞죠?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월간 차트를 보면 일단은 방향은 어때요? 일단은 우하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같은 논리로 보면 올라갔던 종목이 요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요때 완전히 매도하는 자리였죠. 근데 저희는 우연찮게 요 자리 다 이익 실현을 했긴 했잖아요. 요 자리도 그랬었고. 그래서 월간 차트 상에 지금은 아직은 하락 추세가 맞아요. 월간 차트 상에서 보면. 그러면은 주간 차트랑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간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 모습이 주간 차트에서 봐도 이렇게 흐르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고, 다만 지금은 이 하락 과정은 끝나고 바닥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이것이 쭉쭉쭉쭉 가준다면 시장이 반등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처럼 약간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볼 때는. 근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이것을 만약에 확대해서 그려본다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약간 눌리고 이렇게 간다면 이때는 강력 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회복 못하고 만약에 흘러내려서 여기를 다 깨버린다면 그 전에 이익 실현 하겠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떤가요? 그냥 종목이다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요 자리부터 아주 좋은 자리였죠. 요 자리. 그쵸?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나나요? 요때 요 언저리 정도의 시장에서 밑에 묵직한 게 올라온다. 월간 차트 코스닥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요런 자리들. 요 자리 어때요 지금? 보면은 요때는 매수가 아니죠.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지 매수 높아져야 되잖아요.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상승은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죠. 요런 자리들 매수 매도 이렇게. 그러면 요걸 보면은 그 다음 한 달이 지나고 바뀌었죠 상황이. 요것도 전환이 되고 요거 역시도 자리를 잡았고, 그럼 이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이때가 10월 달부터 코스닥은 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정도. 요 자리를 확대해 보면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거보다 거의 동시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쭉 우상향하고, 이걸 제가 한번 원래대로 해볼게요. 쭉 우상향 할 때 이 우상향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눌리는 자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이거 역시도 이게 눌리는 것인가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보면 좋죠. 이렇게 요 자리. 요렇게 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혹은 조금 뭐 어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뭐 페일리어, 어떤 스윙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진한 색깔 이런 거를 이제 과매수라고 합니다. 매수가 과하게 됐다. 사람들이 흥분한 구간이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매수 구간이 이게 탁 과매수 구간이 생기잖아요. 색깔이 진해지는, 이렇게 빠지는 구간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혹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때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고, 요 단계에서 이걸 확대해 볼까요?
주간 차트를. 아이고. 주간 차트에서 요때 매수.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매수. 이런 단계 해보면 요 눌림을 극복했구나 알 수 있었고, 이거 역시도 극복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변하죠. 근데 요번에는 올라왔는데 아직, 그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코스닥에서도 그날이 나왔지만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코스피도 주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보면 더 심각하죠. 하락 추세인데 이 영선 아래에 있어요. 아직도 이 아래에 존재하는, 이 아래에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매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을 매수해야 되나, 그러니까 관찰만 하는 단계이지 이것을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도 역시 이런 어떤 반등의 모습이 나왔지만 아직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 언제라도 코스피가 이렇게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기는 힘듭니다. 언제든 빠져나와야 될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일간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무서운 모습도 좀 나오긴 하죠. 그렇죠? 이러면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MACD와 스토캐스틱으로 월간 차트, 주간 차트로 좀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 그리고 일간 차트는 이렇게 안 봅니다. MACD 뭐 이런 것들보다 스토캐스틱과 뭐 윌리엄살이라든지 아예 안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일간 차트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 차트도.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가지를 보는 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길었지만 꼭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서 파라다이스를 보유하신 분이 아직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라다이스는 저희가 언제 매도했나요? 요때 매도했죠. 밑에서 쭉 사서 요때 매도했었던 기억이 나죠. 이렇게 이것도 약간 힌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사실 요 자리가 사실 되게 불쾌한 자리였습니다. 이 어떤 기준선을 못 뚫고 갔다라는 거, 이렇게 못 뚫고 바로 꺾여졌다라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쁜 자리였고, 그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요 자리입니다. 여기 이거는 매도하는 자리라고 했죠. 이렇게 요 자리, 요 자리에선 적어도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선 매수가 아니라 매도였다라는 거, 그것을 확대해서 보면 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매도 자리는 여기였을 겁니다. 아마 요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요 자리, 요 날은 매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날 매도하는 자리. 그래서 이것을 여러 차트를 좀 펴놓고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서 과거엔 이런 게 뭐 안 맞을 때도 있었구나, 맞을 때도 있었구나 하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이게 좀 너무 길게 방송해서 일단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저희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